예순이 넘어서도 30살 때처럼 돈을 쓰고 있다면 고통은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젊을 때 돈은 가능성이지만 늙어서는 돈이 곧 존엄입니다. 젊은 날에는 다시 벌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예전의 습관을 놓지 못합니다. 자식이 어렵다 하면 가진 것을 내어주고 손주가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통장을 엽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부모였기에 그 마음을 모르는 바아닙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사랑은 함께 서는 것이지만 끝없는 희생은 결국 한쪽을 무너지게 합니다. 나는 주변에서 너무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전세 자금을 보태주고 딸의 사업 자금을 도와주다가 정작 자신의 병원비가 모자라 수술을 미루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 못할 쓸쓸함이었습니다. 자식은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참아달라 말하지 못하는 관계, 그 침묵 속에서 노년의 자존심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을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노년의 문턱에서 스스로를 먼저 비워버리려 합니까? 자식을 돕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울타리는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나는 걱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몸에 좋다 하면 귀가 솔깃해지고 광고에서 기적처럼 낫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집안에 먹다 남은 건강식품이 쌓여있는 모습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비싼 기계를 들여놓고 몇 번 쓰지 못한 채 먼지만 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이끌려 지갑을 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매일 걷는 1시간, 규칙적인 식사, 편안한 잠이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속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쉬운 말을 믿게 됩니다. 그 틈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체면을 너무 오래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괜히 비싼 식당을 고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 옷을 사고 손주의 행사에 다른 집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렇게 지킨 체면이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까? 진짜 친구는 당신이 어디에서 밥을 먹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체면은 젊은 날의 그림자입니다. 노년에는 그 그림자를 놓아도 됩니다. 가벼워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듯이, 그러나 오늘은 또래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소비보다 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돈은 많아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이면 됩니다. 내가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순 이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이며 조용히 살아갈 권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통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지키느라 나를 비워가고 있는지. 그 답을 아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고 나면 돈을 쓰는 방식이 곧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겉으로는 자식을 위한다 말하고 건강을 위한다 말하고 인간관계를 지킨다 말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병들어 홀로 남겨질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방향을 잃으면 돈은 금세 사라지고 남는 것은 허탈함 뿐입니다. 나는 어느 날 한 어르신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적고 주변에서 높은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은 조금 이익이 나자 더 큰 돈을 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 나이에 욕심을 냈을까? 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밤마다 잠을 설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라기보다 조급함이었을 것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사람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 것 같은 기분,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를 위험한 선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노년의 지혜는 빠르게 불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키는 데 있습니다. 큰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물결 위에 오래 떠 있는 법을 아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 나는 구독과 회원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작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쓰지 않는 헬스장, 거의 켜지지 않는 방송 서비스, 몇 년째 방문하지 않은 골프장 회원권이 당신의 노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계속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비우듯 통장의 흐름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 역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기대어 비싼 제품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기검진은 미루고 치과치료는 아깝다며 참습니다. 이는 방향이 바뀐 선택입니다. 눈이 침침하면 안경을 새로 맞추고 치아가 불편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편안한 잠을 위해 침대를 바꾸는 일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에 돈을 쓰기보다 몸이 직접 느끼는 변화에 투자하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순서를 조금 바꿔도 됩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일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단해야 가족도 편안합니다. 내가 안정되어 있어야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은 결국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불안하면 흔들리고 욕심이 생기면 커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돈도 고요하게 머뭅니다. 노년에는 거창한 성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무사히 보내고 내일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소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잠시 불안을 잊게 해주는 것인지 그 질문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노년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몸의 속도도 느려지고 말수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마음속 생각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손주들은 빠르게 자라며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주변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더 단단히 세우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려 하거나 돈을 잘못 쓰는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인정에 대한 갈증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확인받고 싶어서 지갑을 엽니다. 모임에서 계산을 먼저 하고 자식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겉으로는 넉넉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내가 쓸모없어 보일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전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모임에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분은 몸이 아파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산을 대신해 주던 돈이 아니라 병문안을 와서 손을 잡아주던 몇 사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붙잡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상처는 가난보다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누군가의 대화에서 빠져 있고 결정에서 제외되고 의견이 묻히는 순간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억지로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피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견디고 억울해도 삼키고 가족을 위해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순 이후에도 계속 참기만 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병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만들어낸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로 버티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모임은 정리하고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몇 사람과 깊이 있게 이어지면 됩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약한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런 관계가 한둘만 있어도 노년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잃지 말아야 할 최소한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가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안정감이 있어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지, 여행을 갈지, 집을 고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자유입니다. 노년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아닌지 분별하는 시기입니다. 인정받기 위한 소비를 멈추고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투자를 멈추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비로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미 긴 세월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 세월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돈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남은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충분히 생각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말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줄이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대로 쓰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써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건강입니다. 그러나 나는 건강을 말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고 싶습니다. 병이 올까봐 불안해하며 이것저것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는 태도 말입니다.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치아가 불편하면 참지 말고 치료하십시오. 눈이 침침하면 밝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좋은 침대와 베개에 투자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잠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잠은 마음까지 부드럽게 합니다. 값비싼 건강식품 하나보다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몸은 단순한 규칙을 좋아합니다. 다음으로는 경험에 돈을 쓰십시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만 경험은 기억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나는 여러 부부를 보았습니다. 큰 재산은 아니었지만 해마다 가까운 바다나 산을 찾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정된 빛이 있었습니다. 여행이 멀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낯선 동네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한 기억이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또한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을 지키십시오. 때로는 커피 한 잔을 사는 것이 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체면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해도 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병원비와 돌봄 비용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 바로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마련해 두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보험 역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는 불안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일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덜 흔들립니다.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높은 수익을 짓지 말고 꾸준함을 택하십시오. 큰 이익을 한 번 얻는 것보다 작은 이익을 오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모험보다는 평온이 어울립니다. 안정적인 선택이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삶의 질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을 막는 작은 장치를 두는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큰 사고를 막습니다. 집안을 밝게 정리하고 자주 앉는 의자를 편안하게 바꾸는 일은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편하지 않은 하루를 원합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노년은 평온해집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 결국 가족을 편안하게 합니다. 노년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제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또렷하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돈은 그 진짜를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잘 쓰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잘못 쓰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선택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체면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보여주어야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은 경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증명의 시간도 아닙니다. 노년은 정리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놓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 과한 책임감, 끝없는 비교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돈을 잘못 쓴 것이 떠오른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자식에게 무리하게 도와준 일도, 믿지 말았어야 할 투자를 한 일도, 체면 때문에 지출한 기억도 지나간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흐름을 바꾸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의 무게를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욱 깊게 남습니다. 서운함이 쌓였다고 해서 날카로운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남기지 마십시오.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태도로 이어집니다. 부드러운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괜히 더 쓰고 더 베풀어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다른 이의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가 천천히 정리됩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집안에 조용한 숨소리만 남는 시간입니다. 그때 통장을 보며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 없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주는 평안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돈은 삶을 빛내는 도구일 뿐 삶 그 자체는 아닙니다. 돈을 잘 쓰면 삶이 단단해지고 잘못 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속도를 늦추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오늘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깊을 수는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하루가 모이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을 지키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에 쓰십시오. 그리고 밤이 오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를 잘 지켰다고.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